한 문제만 더 합시다. 회전식 관람차. 밤새도록 돌아가는 관람차. 관람차. 자, 이제 관람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제 관람차는 뒤집어지지는 않죠. 항상 그 좌석 시트가, 아래를 아니, 말이 이상하네. 그 엉덩이 밑에 깔려 있죠. 엉덩이 밑에. 자, 어, 그래서 이제 작용하는 힘이, 힘의 방향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중력도 아래쪽, 그리고 이제 그 좌석 시트가 엉덩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떠받쳐지는 수직항력은 위쪽. 예, 그래서 그 수직항력과 중력의 방향은 예, 일정합니다. 그런데 좌표축은 꿀팁에 따르면 원의 중심을 향해 하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위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위쪽에 있을 때는 아래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 돼요. 예, 신기하죠? 그래서 질문 A. 자, 바닥에 있을 때는 이제 Y방향 힘을 구해보면은, 바닥에 있을 때는 이제, 바닥에 있을 때는, 어, 그냥 위쪽이 양의 방향이니까, 수직항력 위쪽, 그 다음에 바텀, 그 바닥에서 수직항력 위쪽, 중력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학생들 여기서 무심코 빵이라고 쓰는 학생들 많은데 아니에요. 지금 관람차가 원운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의 수직항력은 m 뭐 g까지 빼면 1 더하기 rg분의 v제곱. 그래서 mg보다 커요. 그러니까 mg는 실제 무게고, 말하자면 이 수직항력은 겉보기 무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고기 무게 측정하는 그런 문제 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실제 무게보다 더 커집니다. 자, 다음 질문 B. 꼭대기. 꼭대기. 꼭대기에서는 이제 좌표축이 뒤집어지죠.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양수, 수직항력이 음수. 이게 n탑. 그러니까 이게 바텀에서의 수직항력, 이 탑, 꼭대기에서의 수직항력. 자, 그래서 이것도 무심코 0이라고 쓰면 안 된다.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관람차는 이제 기계장치에서 강제로 바닥이나 꼭대기나 속력이 똑같죠.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꼭대기에서의 수직항력, 그러니까 겉보기 무게는 mg 가로 열고 1-rg분의 v제곱. 그래서 실제 무게 mg보다 작죠? 예. 자, 이러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관람차가, 어, 너무 빠르게 돌면은, 어, 꼭대기에서의, 너무 빠르게 돌면은, 그 꼭대기에서의, 어, 수직항력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의 수직항력이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속력은 루트 RG가 돼요. 루트 RG. 그러니까 이거보다 속력이 너무 빠르면 관람차가 되게 빠르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빠르면 엉덩이 밑에 깔려 있는 좌석 시트하고 엉덩이하고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석 시트 위로 이제
엉덩이가 튀어 오르는 거죠. 너무 빨리 회전하면. 그러면은 뭔가 좀, 예,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최대 속력, 루트 R지, 뭐 루트 G랄, 좀 발음은 좀 안 좋지만, 그게 꼭대기에서 수직 항력이 0이 되는 속력이에요. 이게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속 원운동하고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의 응용, 어, 이제 그 결합한 그런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등속 원운동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관람차의 경우도 이제 관람차는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강제로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나 꼭대기를 지나나 속력이 똑같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계 장치가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물체를 줄에다 매달아 가지고 수평이 아니고 수직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꼭대기를 지날 때하고 바닥을 지날 때하고 속력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등속 원운동 아니다.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 사실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힘이,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향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분해해 보면은 그 힘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제 지름 성분이 있고, 예, 접하는 접선 성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다뤘던 이제 지름 가속도, 거기다가 이제 질량을 곱하면은 이제 이 그 지름 방향의 힘이 나오는 거고, 이제 접선 가속도 여기다 질량을 곱하면은 접선 방향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심 가속도 R분의 V제곱, 거기다가 이제 힘 곱하면 이게 구심력, 그러니까 그 요 힘 중에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성분, 지름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은 이제 힘 중에서 어, 접선 방향의 힘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뭐 그래요. 예. 자, 그럼 이것도 문제로 연습하는데, 예,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서 예, 유별난 거 없어요. 그냥 꼭대기하고 바닥하고 속력이 다를 뿐이에요. 속력이 다를 뿐이에요. 속력이 이제 같으면은 등속 원운동인 거고, 얘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똑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어 이제 꼭대기나 바닥이나 이제 중력은 똑같이 이제 아래쪽으로 중력 mg mg.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줄에 매달려서 원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이 작용하는데, 장력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중심을 향하고, 얘도 이제 장력이 중심을 향해요. 그러니까 장력의 방향이 꼭대기일 때하고 바닥일 때하고 방향이 다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은 예, 앞서 문제와 똑같습니다. 좌표축은 앞서 문제와 같이 원의 중심을 향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닥에서는 위쪽이 양의 방향이고 꼭대기에서는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약간 좀 구성이 다르지만 하여튼 A 꼭대기 자, 그럼 꼭대기에서 이제 힘의 Y 성분을 보면은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장력 양수, 중력도 양수. 이거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질량 곱하기 고심 가속도. 근데 이제 이게 V가 꼭대기 세속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꼭대기에서 장력을 T탑이라고 합시다. 꼭대기에서 장력 T탑, T바텀. 그럼 이 경우에는 이 T탑이 일종의 겉보기 무게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mg까지 다 바깥으로 빼면은 rg분의 v탑의 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실제 무게보다 작아져요. 자, 다음 바닥이면 여기죠. 일단 R자음의 Y 성분 구해보면은 이때는 위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T 바텀이 양수, 중력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mg. 그래서 이거는 m분의 R분의 V제곱. 근데 V 대신에 바닥에서의 속력 V 바텀을 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겉보기 무게라고 할 수 있는 T 바텀은 mg 가로 열고 R분의 V탑의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무게 mg보다 커져요. 그리고 만일에 꼭대기에서의 장력이 0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때 속력이 꼭대기에서 속력이 역시나 루트 RG 또는 루트 지랄 이 속력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속력보다 느리면은 장력이 음수, 그러니까 줄이 느슨해져요. 그 얘기는 꼭대기를 이제 제대로 돌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원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루트 RG, 루트 GR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비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서 유별날 거 없다. 그냥 등속 원운동과 달리 그 속력만 다를 뿐이에요. 속력만. 그렇죠? 요 속력이 V탑, V바텀으로 속력만 다를 뿐이지 뭐 유별난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문제 푸는 스킬은 똑같이 그 등속 원운동 때와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 틀에서의 운동. 제가 이제 분명 꿀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뭐 엘리베이터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 내부가 아니라 바깥 외부에서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라고 꿀팁을 줬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모르니까 만일에 우리가 그런 그 운동하는 개 내부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런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꿀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거는 개 내부의 그 관측자 입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운동하는 그 기준 틀이 등속 운동을 하면은 관성 틀이고, 관성, 관성계. 그렇지 않으면은 가속 운동하면은 등속 운동의 반대말이 가속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하면은 비관성계 또는 그냥 뭐 하여튼 예, 그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 예, 버스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도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더욱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 이 손잡이가 버스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그 궤 외부에 있는 그 관측자 입장에서는 힘이 두 개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버스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어, 중력하고 장력밖에 안 정해요.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 백- 이번만 좀 벡터로 예외로 벡터로 좀 써봅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는데 그래서 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중력하고 장력이 작용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하면 뭐 예를 들어 평행사변법을 합하면 뚜뚜뚜뚜뚜뚜 하면 요게 알짜임이죠. 그게 0이 아닙니다. 그래서 0이 아니고 이게 다름 아닌 알짜임이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손잡이의 가속도는 버스의 가속도와 같죠. 그래서 걔 외부에서는 이러한 운동 방정식, 지금 벡터 방정식으로 썼는데 예, 이러한 운동 방정식이 얻어져요. 걔 외부에서는. 그러면 걔 내부에서는 걔 내부에서도 이제 중력과 장력은 보여요. 근데 차이점이라면 걔 외부에서는 R자 힘이 0이에요. 그렇잖아요. 걔 외부에서는 손잡이가 이렇게 뭐 비록 기울어져 있는 상태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두 운동 방정식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다면은 요 네모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같아야 된다면 네모에다가 뭐를 써야 될까나. 자, 마이너스 ma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ma. 다시 말해서 가속도하고 방향이 반대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가속도의 반대쪽 이쪽으로 예, 마이너스 ma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어, 관성력이라고 불러요. 관성력. 이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관성력은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한테는 관성력이란 없어요. 개와 함께 그 운동하는 관측자 입장에서 개가 가속 운동을 하면 그때 관성력이 개 내부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개 내부에서만. 그래서 관성력을 다른 말로는 뭐 겉보기 힘, 뭐 그렇게도 불러요. 관성력, 겉보기 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면 자 좌표축을 이렇게 x축, y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어느 걸로나 풀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풀라고 제가 꿀팁을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요건데 알짜임이 개 외부에서 보면 자 그럼 알짜임의 x 성분, 알짜임의 y 성분 구해보면은 뭐 중력은 상관없는데 이제 장력이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어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예요. 그래서 이게 t 코사인 스타가 되고 얘가 t 사인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x 성분은 t 사인 스타 하나만 있고 이것이 ma와 max 그러니까 ax는 이제 버스의 가속도 x 방향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알타면 y 성분은 t 코사인 스타가 위쪽 중력이 아래쪽 그래서 마이너스 mg는 얘는 빵이에요. 그러면은 t 코사인 스타는 mg. 그럼 또 뻔한 수학적 스킬. 그래서 이걸 1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2식이라고 하면은 1식 제곱하고 2식 제곱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1식을 2식으로 나누거나 지금 이것도 나누는 거 할게요. 그럼 1식 t 사인 스타는 max가 분자를 가고 2식 t 코사인 스타는 mg가 분모로 가요. 그럼 여기서 tt 지어지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한마디로 말해서 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버스의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 그거에다가 탄젠트 치하고 중력 가속도 곱하면 그게 버스의 가속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유 대단해요.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는 각도로 버스의 가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측정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불행히도 이거를 다 지워야 돼요. 썼다, 지운다. 예.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원운동하는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원운동하고 하는 개가 있으면 역시 개 내부에서는 가속도와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 구심 가속도가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원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이 관성력을 겪게 돼요. 이거는 이 개 내부에서만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힘을 우리가 이제 원은 이게 관성력인데 요 힘만 특히 원운동의 경우는 이 관성력을 특히 원심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참 뭐 아주 엉터리 구심력과 원심력이 평행을 이룬다. 완전 개엉터리. 일단 원심력이라는 거는 그 개 외부에 있는 관측자한테는 안 보여요. 예, 그 개 내부에 있는 관측자한테서 보이고 그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다? 개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운동 하는지도 모를걸? 그러니까 구심력이라는 게 있나? 하여간 그래서 제가 꿀팁 웬간하면 개 외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라. 웬간하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준을 봤을 때 거의 반드시 그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안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관성력을 도입을 해서 풀어야 돼요. 자, 문제 봅시다. 예, 아까 말했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중력, 장력. 그래서 아까는 개 외부에서 보여줬는데 맛배기로 개 내부에서 푸는 것도 보여드려야겠죠. 개 내부에서는 이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관측이 돼요. 자, 그럼 이 중력 mg, 장력, 관성력은 아까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그 마이너스는 버스의 가속도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를 고려할 때는 마이너스는 없애고 그래서 ma가 크기예요. max라고 그럴까? 자, 그러면은 이제 개 내부에서는 알짜임이 또 이렇게 써놓고 또
벡터로 쓰면 마이너스 MA. 그러면 중력, 장력, 관성력 마이너스 MA 요게 합쳐져서 R자임이 0이 돼요. 걔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R자임의 X성분, Y성분 식을 세워보면은 예, 역시 이제 걔 내부에서도 좌표축은 똑같이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력을 분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럼 요각이 세타니까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해주면은 t 코사인 세타, 얘는 t 사인 세타. 자, 그래서 R자는 X성분 보면은 t 사인 세타 오른쪽, 관성력 MA가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MA는 빵. 그 다음에 t 코사인 세타가 위쪽, 중력 mg가 아래쪽. 그래서 t 코사인 세타는 mg가 나오고, 그 다음에 t 사인 세타는 MA가 나오겠죠. 자, 이러면 똑같이 이제 둘을 나눠가지고, 이제 탄젠트 세타는 AX라고 하죠, AX. 탄젠트 세타는 G분의 AX. 따라서 버스의 가속도는 손잡이가 기울어진 각도에다가 탄젠트 취한 다음에 중력가속도 G를 곱하면 같다. 자, 그러니까 걔 내부에서 풀어도 걔 외부에서 푼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관성력을 이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학생들 못한단 말이에요. 학생들 수준상. 물론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꿀팁, 걔 외부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속틀에서의 운동 관련 문제 봤습니다.